이거 놔요. 미쳤어요.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고요. 여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가 통제불능으로 회전하는 헬기의 굉음에 묻혀버렸다. 뚫린 기체 구멍 사이로 몰아치는 칼바람은 마치 사신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로웠다. 거인의 소나귀에 잡힌 장난감처럼 헬기 내부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가만히 있어 내 손 꽉 잡으란 말이야. 남자가 짐승처럼 포효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울려 퍼져 밖에서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마저 압도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커다란 손이 여자의 가녀린 손목을 마치 쇠사슬처럼 꽉 움켜쥐었다. 이마에서 흐른 피가 한쪽 눈을 가렸지만 남은 한쪽 눈동자는 섬뜩할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절대 놓지 마. 지금 손 놓으면 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당신 팔을 부러뜨려서라도 잡을 테니까 알겠어. 그것이 에밀리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이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영원한 어둠이 찾아오기 직전의 기억. 한반도에서 가장 춥고 험난한 태백산맥의 설원 위.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피로 쓰여질 처절한 사투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도도한 미군 정보 장교와 냉철한 한국 특수부대 팀장이 어쩌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24시간 전으로 되돌려야 한다. 3일 전 경기도 성남 K-16 공군 기지. 한국의 12월 추위는 장난이 아니다.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살칼을 파고든다. 하지만 작전 상황실 내부의 공기는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대한민국 육군 707 특수임무단 팀장. 군 내부에서 설원의 늑대라 불리는 강도진 대위. 그는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전자지도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맞은편에는 미 육군 델타포스 파견 정보 분석관인 에밀리 중위가 서 있었다. 이번 블랙 윈터 연합 작전을 위해 파견된 그녀는 실패를 모르는 엘리트 특유의 오만함을 온몸으로 풍기고 있었다. 강 대위님. 에밀리가 입을 열었다. 유창하지만 묘하게 사람을 깔보는 듯한 한국어였다. 작전 계획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네요. 북쪽 능선으로 우회하면 이 시간이나 더 걸립니다. 우리가 현장을 봉쇄하기도 전에 가상 목표물은 이미 도망치고 없을 겁니다. 한국 군인들은 매사에 이렇게 느려 터졌나요? 도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지도상에 붉게 표시된 구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지만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중위님은 시간을 보지만 저는 지형을 봅니다. 남쪽 능선은 이 시기에 돌풍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헬기가 저공 비행을 할 수 없고 만약 그곳에 병력을 투입했다간 적 저격수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여긴 네바다 사막이 아닙니다. 중위님, 당신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량형 블랙호크를 가져온 거잖아요. 에밀리가 코웃음을 치며 입꼬리를 올렸다. 잘 관리된 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모습은 도발적이었다. 설마 천하의 707 특임대가 고작 추위가 무서워서 눈 구경이나 하며 돌아가자는 건 아니겠죠. 정 무서우면 펜타곤에 보고해서 지원팀을 교체해 달라고 할까요? 상황실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707 대원들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팀장을 모욕하는 건 부대 전체에 침을 뱉는 것과 다름없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 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관자놀이에서 광대뼈까지 이어지는 옅은 흉터가 도드라져 보였다. 작년 휴전선 인근 비밀 작전 때 생긴 영광의 상처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어두웠다. 추위가 무섭냐고 도진이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얼음장처럼 위험했다. 중위님, 제가 목표물을 기다리며 영하 20도의 눈 속에서 비상식량 하나로 4박 5일을 버틸 때
당신은 에어컨 빵빵한 사무실에서 스타벅스 커피나 마시며 모니터로 전쟁을 배우고 있었겠죠. 명심하십시오. 이 태백산맥은 펜타곤의 명령 따윈 듣지 않습니다. 오직 사신의 명령만 따를 뿐이죠. 그만 지휘관이 책상을 내리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정리했다. 절충 안으로 간다. 에밀리 중위, 그리고 강도진 대위. 두 사람은 선발 정찰 헬기에 탑승해서 실제 지형을 확인하도록 내일 본 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두 사람의 호흡부터 증명해봐. 에밀리는 턱을 치켜들며 서류를 챙겼다. 도진의 옆을 지나치며 그녀는 그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다. 내 발목 잡지 마요. 대위님, 난 무능한 동료를 구해주는 취미 따윈 없으니까. 특히 당신처럼 꽉 막힌 마초 군인들은 더더욱. 도진은 멀어지는 그녀의 등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사선을 넘나들 때마다 느꼈던 그 차가운 감각. 등골을 타고 오르는 이 서늘함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뻔한 트러블의 냄새, 그리고 전장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현재 태백산맥 상공일 500m. 예보보다 눈보라가 빨리 닥쳤다. 헬기 로터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의 거친 숨소리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창밖은 이미 세상이 지워진 듯 온통 뿌연 우윳빛이었다. 에밀리는 도진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완전 무장을 한 상태였다. 기내에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진은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에밀리는 초조한 듯 계속해서 태블릿 PC와 시계를 번갈아 확인했다. 지휘 통제실. 현재 시계 50m 미만. 돌풍 7등급. 조종사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전파 방해 때문인지 지직거리는 잡음이 섞여 있었다. 도진이 눈을 번쩍 뜨더니 휴대용 레이더를 확인하며 무전을 쳤다. 고도 유지해. 내가 경고했던 난기류 구간에 진입했어. 기수 돌려. 앞쪽은 악마의 협곡이야. 이 바람이면 로터가 부러질 수도 있어. 안 돼요. 체크 포인트가 코앞이에요. 계속 전진해요. 에밀리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날카롭게 때렸다. 이 헬기의 기술력은 풍속 9등급도 견뎌요. 겁 좀 그만 먹으라고요. 대위님. 도진이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기술이 자연을 이길 순 없어. 아가씨. 에밀리가 반박하려 입을 여는 순간 헬기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수직으로 몇 미터를 뚝 떨어진 기체가 거칠게 요동치며 겨우 균형을 잡았다. 에밀리의 속이 뒤집히는 듯했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냥 바람일 뿐이에요.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며 애써 침착한 척했다. 아니. 도진이 헤드셋을 벗고 고개를 기울였다. 수많은 전장을 겪으며 단련된 그의 청각이 이질적인 소리를 포착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잘 들어봐. 엔진 소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 그리고 이 냄새. 도진이 코를 킁킁거렸다. 매캐한 냄새. 금속이 마찰하며 타는 냄새. 그리고 기름 냄새였다. 또 오버하지 마요. 화광 에밀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체 꼬리 부분에서 폭발음이 터졌다. 헬기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한쪽으로 쏠렸다. 붉은 경고등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시야를 어지럽혔고 고정되어 있던 금속 화물 상자들이 흉기처럼 날아다녔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꼬리, 날개 피격 자세 제어 시스템 완전 불능. 조종사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피격. 에밀리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이건 훈련이잖아요. 왜 실탄이 날아와? 누가 쏜 거야? 고개 숙여 도진은 설명 대신 행동했다. 그는 표범처럼 날렵하게 몸을 날려 에밀리의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눌렀다. 통제 불능이 된 헬기가 빙글빙글 돌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원심력이 두 사람을 짓눌렀다. 콱 날아온 탄약 상자가 도진의 등판을 강타했다.
도진이 이를 악물며 고통을 삼켰다. 어깨뼈가 으스러지는 듯했지만 그는 에밀리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았다. 추락한다. 충돌 대비. 깨진 유리창 너머로 눈 덮인 산비탈과 날카로운 바위들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게 보였다. 도진은 직감했다. 이대로 추락하면 기체와 함께 폭발의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생존 확률 제로. 중인의 말 잘 들어. 도진이 에밀리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에밀리의 푸른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침에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선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우리 죽는 거예요. 그녀가 덜덜 떨며 물었다. 아니, 넌 안 죽어. 오늘은 아니야. 도진은 허리춤에서 대검을 꺼내 두 사람의 안전벨트를 단번에 끊어버렸다. 미친 짓이었다. 하지만 폭발하는 관 속에 갇혀 죽느니 차라리 눈 덮인 비탈에 몸을 던져 운명을 시험하는 게 나았다. 그만이 할 수 있는 미친 도박이었다. 그는 반쯤 뜯겨나간 문 쪽으로 에밀리를 끌고 갔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뛰어. 지금 당장 싫어요. 너무 높아요. 밑은 절벽이라고요. 못해요. 에밀리가 뒷걸음질 치며 울부짖었다. 나를 봐. 나를 믿어. 도진이 포효했다. 그의 눈빛은 눈보라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나는 강도진이다. 내 눈앞에서 동료가 죽게 놔둔 적 없어. 내 손 잡으란 말이야. 헬기가 기우뚱하며 나무 꼭대기에 닿기 직전이었다.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 손 절대 놓지 마. 도진은 마지막 외침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에밀리를 끌어안고 불타는 헬기 밖으로 몸을 던졌다. 두 사람은 하얀 허공으로 떨어졌다. 무중력의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펑등. 뒤에서 헬기가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이 솟구쳤다. 폭발의 충격파가 두 사람을 더 멀리 밀어냈다. 생사의 갈림길. 도진은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에밀리를 자신의 품 깊숙이 끌어안았다. 자신의 넓은 등과 방탄조끼가 그녀의 방패가 되도록 우지끈 쿵. 그들은 얼어붙은 늙은 소나무 가지들을 뚫고 떨어졌다. 나뭇가지들이 채찍처럼 도진의 몸을 후려쳤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 군복이 찢어지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의 팔은 강철처럼 에밀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60도 경사에 눈 덮인 비탈을 굴러 떨어졌다. 눈이 입과 코를 막았다. 세상이 하얀색과 붉은 피색으로 뒤섞여 빙글빙글 돌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겼다. 태백산맥의 정상 부근엔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오직 바위 틈을 지나는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릴 뿐이었다. 깨질 듯한 두통이 에밀리를 깨웠다. 눈을 뜨자 차가운 눈밭이었다. 속눈썹에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몸을 움직여 보았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기적적으로 감각이 살아있었다. 살아있었다. 팀장님. 그녀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대답은 바람에 흩어졌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상체를 일으켰다. 몇 미터 떨어진 곳. 하얀 눈 위에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그 끝에 바위 틈새에 처박힌 강도진이 보였다. 그는 엎드린 채 반쯤 눈에 파묻혀 있었다. 너덜너덜해진 군복 사이로 깊게 베인 상처들이 보였다. 머리에서 흐른 피가 얼굴 절반을 덮고 눈밭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강대위님. 에밀리가 비명을 지르며 감각 없는 다리를 이끌고 그에게 기어갔다. 그녀가 그를 뒤집었다.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 핏기 하나 없는 보랏빛 입술, 귀를 갖다 대자 아주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다. 정신 차려요. 죽으면 안 돼. 날 죽게 안 둔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거짓말쟁이. 에밀리가 그의 뺨을 때리며 울부짖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자마자 얼어붙었다. 추락 직전의 그 순간이 떠올랐다. 흔들림 없던 그의 눈빛, 따뜻했던 손. 그가 온몸으로 나무와 바위를 받아냈기에 지금 자신이 멀쩡한 것이었다.
저 남자가, 저 꽉 막힌 한국 남자가 대신해서 부서진 것이다. 추워? 도진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한쪽 눈은 피멍이 들어뜨지 못한 채 남은 한쪽 눈이 힘겹게 떠졌다. 초점은 흐릿했다. 팀장님 내 말 들려요. 에밀리는 그의 차갑게 식은 손을 잡고 비비며 온기를 전하려 애썼다. 도진은 흐릿한 시야 너머로 울고 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울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울면 수분이 빠져나가 저체온증이 더 빨리 온다고. 혼자 가. 날 버리고 가. 난 짐만 될 뿐이야. 닥쳐요. 에밀리가 눈물을 거칠게 닦으며 소리쳤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앞쪽에 몸을 숨길 수 있는 빽빽한 침엽수림이 보였다. 난 동료를 버리고 가는 짓 따윈 안 해요. 그게 아무리 재수없고 꽉 막힌 한국 꼰대 대위라 할지라도 말이죠. 에밀리는 이를 악물고 도진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집어넣었다. 훈련받은 군인이었지만 80kg이 넘는 거구의 남자를, 그것도 완전 군장을 한 채로 무릎까지 쌓인 눈밭에서 끄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꽉 잡아요. 죽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야. 에밀리가 괴성을 지르며 젖먹던 힘까지 짠해 도진을 끌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같았다. 폐가 얼어붙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도진의 몸에서 흐르는 핏자국이 눈 위에 길게 이어지며 다가오는 사신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두 사람을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부상당한 늑대와 오만한 여군의 처절한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그들을 쫓는 것이 단순한 무장 세력이 아니라 두 나라를 집어삼킬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강도진을 끌고 오래된 소나무 숲 뒤편의 작은 바위 동굴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를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지독한 추위였다. 그것은 단순히 살을 내는 추위가 아니었다. 최고급 고어텍스 방한복조차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갉아먹는 죽음의 한기였다. 도진은 이미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한때 설원의 늑대라 불리며 전장을 누볐던 남자의 몸은 이제 물에 젖은 손뭉치처럼 무겁고 축 늘어져 있었다. 에밀리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벗고 그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희미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어깨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는 검붉은 얼음 딱지가 되어 찢어진 방탄조끼에 달라붙어 있었다. 젠장 여기서 죽지 말라고요. 에밀리는 욕설을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그녀는 정보 장교였다. 따뜻한 상황실에서 데이터와 위성 사진, 차가운 숫자를 다루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눈보라치는 설산 한복판에서 살점이 뜯겨나간 상처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상황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구급낭을 뒤졌다. 남은 건 붕대 한 롤, 모르핀 한 앰플, 그리고 항생제 몇 알뿐. 죽음의 문턱에 선 사람에겐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에밀리는 이를 악물고 도진의 피 묻은 군복 상의를 칼로 찢어냈다. 드러난 상처는 끔찍했다. 헬기 파편인 듯한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왼쪽 어깨에 깊숙이 박혀 있었고 그 위치는 대동맥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상처 주변의 살은 동상으로 인해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으윽. 에밀리의 손이 닿자 도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고열과 출혈로 인해 눈동자가 탁하게 풀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요. 에밀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단호하게 말했다. 파편이 깊어요. 일단 지혈부터 해야 해요. 총. 도진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떨리는 손이 허공을 휘저으며 자신의 K21 소총을 찾고 있었다. 총 챙겨. 놈들이 올 거야. 제발 본인 목숨부터 챙겨요. 에밀리가 소리쳤지만 그녀의 손은 반사적으로 소총을 끌어와 그의 손 닿는 곳에 놓아주었다.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빛나는 이 남자의 무서운 전투 본능에 소름이 돋았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산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고 있었다.
바위 동굴이 바람은 막아주었지만 영하 25도로 떨어지는 기온까지는 막을 수 없었다. 에밀리는 직감했다. 이대로라면 적에게 발각되기도 전에 저체온증으로 둘 다 죽게 될 것이다. 도진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고열이 지친 몸을 잠식하고 있었다. 보랏빛으로 질린 입술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죽은 전우일까? 아니면 가족일까? 추워. 너무 추워.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택감도 불도 없었다. 그로써 있는 것이라곤 어둠과 냉기뿐. 델타포스 생존 매뉴얼의 마지막 규칙이 떠올랐다. 다른 여론이 없을 때 인간의 체온이 최고의 난로다. 하지만 그녀는 여자였고 그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경멸했던 낯선 남자였다. 탕 다시 한번 총성이 울렸다. 아까보다 훨씬 가까웠다. 환청이 아니었다. 사냥꾼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들은 쥐를 쫓는 고양이처럼 즐기고 있었다. 에밀리는 동굴 밖을 내다보았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짐승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그림자는 멀리서 그들의 은신처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눈보라 속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지옥에서 솟아오른 검은 비석처럼. 에밀리는 숨을 멈추고 P320 권총을 꽉 쥐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너무 커서 저들에게 들킬까봐 겁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기우뚱거릴 뿐이었다. 잠깐? 에밀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적을 감시하는 자세치고는 너무 기괴했다. 양팔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고개는 꺾여 있었다. 에밀리는 용기를 내어 바위 뒤로 몸을 숨긴 채 접근했다. 거리가 10m 정도로 좁혀졌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틀어막았다. 그건 살아있는 적이 아니었다. 헬기의 조종사였다. 부러진 소나무 가지에 낙하산 줄로 목이 매달린 채 바람인형처럼 흔들리고 있는 시체. 하지만 에밀리의 피를 얼어붙게 만든 건 그 처참한 모습이 아니었다. 조종사의 이마 한가운데 뚫린 구멍 때문이었다. 단 한 발의 정확한 저격. 에밀리는 떨며 시체를 확인했다. 파편이나 충돌 흔적이 아니었다. 62mm 저격용 탄환의 흔적. 적들은 그들보다 먼저 조종사를 찾았고 증거 인멸 혹은 단순한 유희를 위해 그를 처형한 것이다. 맙소사. 에밀리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조종사의 주머니를 뒤져 예비 무전기를 찾아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다. 칙, 칙, 알파1, 보고한다. 칙, 타겟 1번 사살 확인. 현재 설원의 늑대와 미국 고양이를 추적 중. 낯선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흘러나왔다. 차갑고 기계적인 말투. 북한 사투리와 연변 말투가 섞인 국적 불명의 용병들이 쓰는 억양이었다. 미국 고양이. 그건 그녀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놈들은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철저히 계획된 사냥이었다. 에밀리는 급히 무전기를 껐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도진이 있는 동굴 쪽을 바라보았다. 그가 옳았다. 그 늙은 늑대의 직감은 처음부터 틀린 적이 없었다. 그녀는 눈밭을 기어 동굴로 돌아갔다. 팀장님 강도진 그녀가 그를 불렀다. 이제 오만함 따윈 없었다. 오직 두려움과 의지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도진은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고열로 인한 경련이 더 심해져 있었다. 에밀리가 그의 상처를 확인했다. 붕대는 이미 피로 흠뻑 젖었고 상처 주변이 붉게 부어올라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폐혈증의 전조였다. 이대로 두면 저격수에게 발견되기도 전에 폐혈증으로 죽는다. 하지만 이 열악한 환경에서 파편을 꺼낸다면 그는 쇼크와 과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다. 나보고 어쩌라고요. 에밀리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바라보며 절망했다. 그때 도진이 번쩍 눈을 떴다.
빗발선 눈동자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칼. 그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헐떡였다. 꺼내. 아니면 날 죽이고 가. 짐이 되긴 싫으니까. 미쳤어요. 마취제도 없는데 쇼크사 할 거예요. 해도진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는 목에 두르고 있던 머플러를 입에 쑤셔 넣으며 씹었다. 난 707이다. 이까짓 걸로 안 죽어. 어서 해. 그의 눈빛. 그 미칠 듯한 도끼가 에밀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래. 나도 군인이다. 지옥 훈련을 버텨낸 델타포스다. 좋아요.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에요. 이 미친놈아. 에밀리는 전술 단검을 꺼내 도진의 주머니에 있던 지포라이터 불꽃에 달구기 시작했다. 칼날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밖에서는 추격자들의 발자국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좁은 동굴 안은 비릿한 피 냄새와 살이 타는 노린내로 가득 찼다. 으윽 재갈을 문 도진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억눌린 비명이 듣는 이의 심장을 후벼 팠다. 온몸의 근육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긴장했고 영하의 날씨에도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에밀리의 손은 피투성이었고 덜덜 떨렸지만 칼을 쥔 악령만은 풀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어깨 근육을 헤집으며 그 빌어먹을 금속 조각을 찾고 있었다. 뜨거운 선혈이 솟구쳐 그녀의 얼굴에 튀었다. 조금만 거의 다 됐어요. 보여요. 에밀리가 소리쳤다. 땀과 눈물이 뒤섞여 범벅이 되었다. 칼 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지렛대처럼 힘을 주어 파편을 들어 올렸다. 챙그랑 손가락만 한 강철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도진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가 툭 하고 떨어지며 기절했다. 도진 씨 강도진 에밀리가 그의 뺨을 때렸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미약했다. 그녀는 급히 가지고 있던 항생제 가루를 상처 부위에 쏟아붓고 의료용 바늘로 살을 꿰매기 시작했다. 바늘이 살을 뚫을 때마다 에밀리의 몸도 움찔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처치가 끝나자 에밀리는 탈진하여 뒤로 주저앉았다. 눈앞에 누워있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위치가 노출될까봐 그 끔찍한 고통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삼켜낸 남자. 그의 독종 같은 정신력에 경외심마저 들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밤이 되자 기온은 살인적으로 떨어졌다. 눈보라가 동굴 입구를 막아버려 그곳은 거대한 냉동고가 되었다. 도진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기 시작했다. 과다출혈로 체온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혼수 상태에서도 그는 극심한 오한에 시달리며 이를 딱딱 부딪혔다. 추워. 어머니. 추워요. 천하의 강도진이 어머니를 찾으며 우는 소리에 에밀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몸을 만져보니 얼음장 같았다. 얇은 담요 하나로는 어림도 없었다. 에밀리는 눈으로 막힌 입구를 보았다가 다시 도진을 보았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스킨십 체온 유지법 S 스킨 투 스킨.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점퍼를 벗고 안에 옷까지 벗어던졌다. 살을 애는 한기가 덮쳐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도진의 상의를 벗겼다. 흉터투성이지만 단단한 가슴이 드러났다. 그녀는 그의 옆에 누워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그리고 자신의 맨살을 그의 차가운 몸에 밀착시켰다. 제발 죽지 마요. 에밀리는 도진의 넓은 등을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을 필사적으로 전했다. 처음엔 얼음을 안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점차 두 사람의 체온이 섞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미동도 없던 도진이 살기 위한 본능인지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에밀리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따뜻한 목덜미에 파묻혔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피부에 닿자 에밀리의 몸이 잘게 떨렸다. 지옥 같은 어둠과 추위 속에서 국적도 신념도 다른 두 남녀가 오직 살기 위해 서로의 심장 박동을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눈보라 너머
유령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들이 흘린 핏자국을 찾아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멈추고 세상은 눈부시게 하얀 정적 속에 잠겼다. 도진이 눈을 떴을 때 처음 느낀 건 가슴을 누르는 따뜻한 무게감이었다. 시야에 들어온 건 금발 머리카락,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에밀리의 얼굴이었다. 기억이 밀려왔다. 추락, 수술, 그리고 어젯밤의 온기. 내려다보니 두 사람은 담요 아래에서 서로의 맨살을 맞댄 채 엉겨 있었다. 냉철한 도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빼내려 했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졌다. 그녀가 해냈다. 저 콧대 높은 미군 장교가 그를 살려낸 것이다. 에밀리가 뒤척이며 눈을 떴다. 바로 코앞에 있는 도진의 눈과 마주치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나며 황급히 옷을 추슬렀다. 깼어요. 고맙소. 도진이 짧게 말했다. 시선을 돌려 그녀가 옷을 입을 수 있게 배려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날 살렸어. 그리고 어젯밤 일도. 고맙소. 에밀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오해하지 마요. 그냥 생존 매뉴얼대로 한 거니까. 얼어 죽은 시체를 끌고 내려가기 싫어서 그런 거라고요. 알아? 도진이 군복을 챙겨 입으며 무기를 점검했다. 그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다. 하지만 지금은 부끄러워할 때가 아니야. 손님이 왔어. 손님. 도진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입구를 막은 눈벽에 작은 구멍을 뚫고 밖을 살폈다. 전방 200m 지점. 흰색 위장복을 입은 세 개의 그림자가 전술 대형을 유지하며 접근하고 있었다. 소음기가 장착된 소총을 들고 발소리를 죽인 채 다가오는 모습. 용병이야. 도진이 속삭였다. 총을 파지하는 자세나 움직임을 봐. 북한군도 아니고 정규군도 아니야. 놈들은 유령 거스트 부대야. 특수부대 사냥꾼들이지. 어떡해요? 우린 총알도 별로 없잖아요. 에밀리가 불안해했다. 도망칠 수 없어. 눈이 너무 깊어서 지금 내 상태론 속도가 안 나. 도진이 에밀리를 돌아보았다. 지도와 나침반 챙겨. 이 시 방향으로 오케이만 가면 폐쇄된 관측소가 있어. 거기로 가서 구조 신호를 보내. 그럼 당신은요? 내가 놈들의 발을 묶겠어. 안 돼요. 에밀리가 그의 멱살을 잡았다. 그 몸으로 죽으려고요. 난 707이야. 이 산은 내 안방이나 다름없어. 한 팔이 없어도 저 녀석들 셋 정도는 요리할 수 있어. 도진이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가, 이건 명령이야. 당신이 남으면 둘 다 죽어. 살아서 이 배신을 알려야 할 거 아냐. 못 가요. 같이 싸우든가. 같이 죽든가 해요. 에밀리가 자신의 권총을 꺼내들며 철컥 장전했다. 델타포스 여군을 무시하지 마요. 대위님. 도진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헛웃음을 지었다. 좋아. 그럼 준비해. 이 동굴을 놈들의 무덤으로 만들어주지. 도진은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낙하산줄, 나뭇가지, 그리고 남은 연막탄 하나. 사냥감이 사냥꾼으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다. 3명의 용병이 동굴 입구로 접근했다. 선두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동굴 앞 나뭇가지에 피 묻은 붕대 조각이 걸려 있었다. 놈들이 눈짓을 교환했다. 좌우로 상계하여 포위망을 좁혔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건 채 숨소리조차 죽였다. 대장의 신호에 따라 한 놈이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 동굴 안으로 던져 넣었다. 화광 폭발음과 함께 먼지가 뿜어져 나왔다. 놈들이 들이닥치며 난사했다. 투다다다 하지만 연기가 겉인 동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피 묻은 군복만 바위에 씌워져 있을 뿐이었다. 젠장 함정이다. 대장이 소리쳤다. 그 순간 동굴 위쪽 절벽에서 검은 그림자가 덮쳤다. 도진이었다. 독수리가 먹이를 채듯 오른손엔 대검을 쥐고 왼손으로 밧줄을 잡은 채 낙하했다. 푹. 도진이 우측 용병의 등 뒤로 떨어지며 목 보호대 틈으로 칼을 꽂아 넣었다.
놈은 비명도 못 지르고 고꾸라졌다. 나머지 두 놈이 총구를 돌렸다. 그때 덤불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타항 좌측 용병이 허벅지를 움켜쥐고 쓰러졌다. 에밀리였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저 계집을 죽여, 대장이 소리치며 에밀리에게 총을 겨눴다. 도진은 틈을 주지 않았다. 그는 몸을 날려 대장에게 부딪혔다. 두 남자가 눈밭을 뒹굴었다. 대장은 덩치가 더 컸고 부상도 없었다. 그가 도진의 다친 어깨를 주먹으로 내리찍었다. 도진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죽어라 707 새끼야. 놈이 대검을 뽑아 도진의 심장을 노렸다. 도진이 한 손으로 놈의 손목을 막아냈다. 힘이 빠져나갔다. 칼끝이 점점 가슴으로 내려왔다. 에밀리 도망쳐. 도진이 소리쳤다. 하지만 에밀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뛰쳐나와 두 손으로 큰 돌덩이를 들고 대장의 뒤통수를 내리찍었다. 퍽. 대장이 충격으로 휘청거렸다. 그 틈을 타 도진이 놈의 칼을 빼서 목을 그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부채꼴로 흩뿌려졌다. 도진은 시체를 밀쳐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에밀리를 보았다. 피 묻은 돌을 든 채 덜덜 떨고 있는 여자.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혹은 죽음에 가담하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잘 했어. 도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괜찮아. 놈은 죽었어. 당신이 날 2번이나 살렸어. 에밀리는 돌을 떨어뜨리고 도진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우리 살았어요. 살았다고요.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죽은 대장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알파팀 보고해라. 브라보팀. 타겟 위치 확인. 1km 전방이다. 공격 헬기가 도착한다. 1km. 그리고 공격 헬기. 도진과 에밀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의 승리는 서막에 불과했다. 그들은 벌집을 건드린 것이다. 뛰어 뒤돌아보지 마. 도진과 에밀리는 침엽수림 사이를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에서는 무장 헬기의 로터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고 두두두두 기관포 소리가 땅을 갈아엎었다. 눈과 흙이 사방으로 튀었다. 헬기와 맞설 순 없었다. 유일한 살 길은 헬기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협곡뿐이었다. 이쪽이야. 도진이 앞장섰지만 어깨 부상 때문에 걸음이 자꾸만 뒤처졌다. 붕대 위로 다시 피가 배어나왔다. 그들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앞에 다다랐다.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 같았다. 절벽을 따라 난 길은 고작 30cm 폭의 빙판길이었다. 저기로 건너가야 해. 도진이 3m쯤 떨어진 맞은편 바위를 가리켰다. 평소라면 쉬웠겠지만 지금은 죽음의 도약이었다. 저 고소공포증 있어요. 에밀리가 절벽 아래를 보며 새하얗게 질렸다. 밑을 보지 마. 나만 봐. 도진이 헬기 소리에 묻히지 않게 고함을 쳤다. 내가 먼저 가서 받아줄게. 도진이 도움닫기 후 고통을 참으며 건너편으로 뛰어넘었다. 착지 후 비틀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고 팔을 뻗었다. 뛰어. 에밀리 날 믿어. 에밀리는 심호흡을 했다. 총탄이 발 뒤꿈치까지 따라왔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고 도진을 향해 몸을 던졌다. 하지만 발이 미끄러웠다. 도약이 부족했다. 치아악. 에밀리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에밀리. 도진이 몸을 날려 절벽 아래로 손을 뻗었다. 그의 오른손이 기적적으로 에밀리의 손목을 낚아챘다. 에밀리는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렸다. 꽉 잡아놓지 마. 도진의 얼굴이 붉게 터질 듯 달아올랐다. 핏줄이 곤두섰다. 오른팔 하나로 성인 여자의 무게를 버텨야 했다. 다친 왼쪽 어깨가 다시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다. 안 돼요. 팔 다쳤잖아요. 이거 놔요. 그러다 같이 떨어져요. 에밀리가 도진의 어깨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자신의 얼굴로 흐르는 것을 보고 울부짖었다. 제발 놔줘요. 도진 닥쳐. 도진이 이를 갈며 소리쳤다. 말했잖아. 난 동료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아.
내 여자의 손은 더더욱 안 놓는다. 내 여자 절체절명의 순간. 그 말이 에밀리의 심장을 강타했다. 도지는 짐승 같은 기합을 지르며 남은 힘을 모두 짜내 에밀리를 끌어올렸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겨우 에밀리를 끌어올린 두 사람은 눈밭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도지는 하늘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때 찢어진 에밀리의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툭 떨어졌다. 은색 USB 메모리였다. 도진이 그것을 보고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그게 뭐지? 에밀리는 황급히 USB를 집어등 뒤로 감췄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에밀리. 도진이 몸을 일으켰다. 우린 방금 같이 죽다 살았어. 왜 용병들이 이렇게까지 우릴 죽이려 들지? 단순히 사고가 아니잖아. 놈들은 저걸 원하는 거지.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이건 블랙리스트예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양국의 군사 기밀을 유령 조직에 팔아넘기는 고위 장교들의 명단. 그리고 그 명단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이번 작전의 총지휘관이에요. 도지는 얼어붙었다. 적은 멀리 있지 않았다. 구조를 지휘하고 있는 사령부 안에 그들을 죽여 입을 막으려는 진짜 적이 있었다. 뭐라고 한 대령님이라고 날 707로 이끌어주신 분이야. 도진이 에밀리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처럼 따르던 스승이 배신자라니. 직접 봐요. 에밀리가 USB를 파손된 군용 PDA에 연결했다. 화면에 뜬 데이터,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녹음 파일. 헬기를 격추해 증거를 인멸하라고 명령하는 목소리는 분명 한 대령이었다. 전원 사살해. 목격자는 필요 없다.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로 위장한다. 익숙한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냉정하게 울렸다. 도지는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신념이 무너졌다. 청춘을 바쳐 충성했던 조국과 상관이 그를 배신했다. 우린 고립됐어. 도진이 자조 섞인 웃음을 흘렸다. 구조대도 아군도 없어. 온 세상이 우릴 죽이려 해. 하지만 우린 서로가 있잖아요. 에밀리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증거만 있으면 돼요. 서울로 가져가서 폭로하면 돼요. 도진, 도와줄 거죠? 도진은 눈앞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자신의 상관에게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 도진이 일어섰다. 눈빛이 다시 늑대처럼 번뜩였다. 내가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지. 이 산을 평평하게 만들어서라도. 그는 무전기를 떼어 절벽 아래로 던져버렸다. 지금부터 우린 유령이다. 교신도 흔적도 없다. 죽음의 계곡을 통과해서 산을 내려간다. 죽음의 계곡 이름 한번 살벌하네요. 헬기가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협곡이야. 하지만 그곳엔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추위. 그리고 진짜 늑대들. 그들은 하산하기 시작했다. 해가 지자 죽음의 계곡은 냉동고가 되었다. 체력이 바닥난 도지는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걸음이 비틀거리고 실실 웃기 시작했다. 더워? 왜 이렇게 덥지? 도진이 재킷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도진 뭐 하는 거예요? 옷 입어요? 영하 30도라고요? 에밀리가 기겁하며 말렸다. 아니야. 너무 더워. 불 속에 있는 것 같아. 도진이 그녀를 밀쳐냈다. 벗어야 해. 시원해지고 싶어. 에밀리는 공포에 질렸다. 이것은 이상 탈의 현상 파라독시컬 언드레싱. 저체온증 말기에 뇌가 고장나 추위를 더위로 착각하여 옷을 벗고 동사하게 만드는 증상이었다. 안 돼. 도진 정신 차려요. 도진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얇은 스웨터 차림으로 눈밭에 쓰러졌다. 입가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죽음의 미소였다. 안 돼. 자면 안 돼. 에밀리는 도진의 몸 위로 엎어져 옷을 입히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통나무처럼 굳어 있었다. 떨림조차 멈췄다. 죽음이 코앞이었다.
에밀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주위는 온통 눈과 바위뿐. 불을 피울 수도 없었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다. 에밀리는 도진을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 틈으로 끌고 갔다. 비상용 담요를 깔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전부 벗었다. 그리고 도진의 옷도 벗겼다. 사르레는 추위에 에밀리의 알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도진의 나신을 꽉 끌어안았다. 담요와 옷가지들로 두 사람을 번데기처럼 꽁꽁 감쌌다. 제발, 따뜻해져라. 제발. 그녀는 자신의 뜨거운 살결을 그의 가슴, 배, 차가운 다리에 밀착시켰다. 그의 등을 문지르고 차가운 얼굴에 입을 맞추며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다. 고통스러웠다. 그의 냉기가 수천 개의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놓지 않았다. 더 꽉 안았다. 도진, 사랑해요. 날 두고 가지 마요. 절망 속에서 튀어나온 고백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수술할 때, 절벽에서 그녀를 잡았을 때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 흘렀다. 에밀리의 몸도 점점 감각을 잃어갔다. 졸음이 쏟아졌다. 달콤한 잠의 유혹. 안 돼? 깨어 있어야 해. 그때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맞닿은 가슴에서 강한 심장박동이 전해졌다. 그리고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여자. 쉰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도진이었다. 그가 눈을 뜨고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던진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깨어났군요. 살았어. 에밀리가 엉엉 울며 그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다. 도진은 품 안에 작은 여자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그녀의 곡선,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가 느껴졌다. 군인도 국적도 없었다. 오직 살아서 사랑하는 남녀만이 존재했다. 고마워, 에밀리. 도진이 그녀의 이마에 키스하고 떨리는 입술을 찾아 입을 맞췄다. 눈보라 속의 키스. 눈물 맛이 났지만 그 어떤 것보다 뜨겁고 달콤한 생명의 맛이었다. 하지만 동이 트고 있었다. 그리고 계곡 입구에서 찰칵거리는 장전 소리가 들려왔다. 눈 밟는 소리가 도진의 야성을 깨웠다. 그는 눈을 번쩍 떴다. 에밀리는 여전히 그의 품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체온 덕분에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힘이 돌아왔다. 상처는 욱신거렸지만 늑대는 깨어났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에밀리를 떼어놓고 신속하게 옷을 챙겨 입었다. 총알은 소총탄 5발, 권총 탄창 하나.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다. 그는 밖을 내다보았다. 4명의 용병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진이 에밀리를 흔들어 깨웠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하자 입을 막았다. 그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권총을 쥐어주었다. 잘 들어. 도진이 속삭였다. 내가 미끼가 될게. 넌 저 위쪽 바위 뒤로 뛰어. 고지대를 선점해. 싫어요. 제가 어무할게요. 날 믿어. 도진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확신에 찬 눈빛이었다. 도진은 돌을 주워 반대편 덤불로 던졌다. 투둑 4개의 총구가 소리난 쪽으로 돌아갔다. 타탕 총성이 울렸다. 그 틈을 타 도진이 반대편에서 튀어나갔다. 총 대신 눈을 이용했다. 나뭇가지에 쌓인 거대한 눈덩이를 발로 차두놈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시야가 가려진 틈을 타 도진이 그림자처럼 파고들었다. 은색 대검이 번뜩였다. 푹푹 급소를 정확히 찔린 두 놈이 소리 없이 쓰러졌다. 나머지 두 놈이 총을 돌렸다. 도진이 눈밭을 굴러 피하며 소총을 들었다. 탕 한 놈의 미간을 뚫었다. 마지막 놈이 바위 뒤에 숨어 난사했다. 지원 바람설원의 늑대다. 괴물이야. 도진의 소총 탄환이 떨어졌다. 그가 권총을 뽑으려 할 때 구시 방향 고지대에서 총성이 울렸다. 탕 마지막 놈의 어깨가 뚫렸다. 에밀리였다. 그녀가 바위 위에서 완벽한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도진이 달려들어 놈을 제압했다.
누가 보냈지 몇 명이나 더 있어 도진이 총구를 놈의 관자놀이에 댔다. 크크, 넌 죽었어. 놈이 피를 토하며 웃었다. 유령 대대가 통째로 오고 있어. 바이퍼 헬기도 떴다. 한 대령이 내 머리를 원해. 도진이 방아쇠를 당겼다. 자비는 없었다. 그는 달려온 에밀리와 마주 보았다. 1차전은 이겼다. 하지만 놈의 말은 절망적이었다. 대대병력, 그리고 바이퍼 헬기, 도망만 다닐 순 없어. 도진이 산 정상을 바라보았다. 버려진 통신기지국 철탑이 보였다. 구조 요청을 해야 해. USB 데이터를 전송해야 해. 하지만 정상으로 가는 길은 뚫려 있어서 표적이 될 텐데요. 계획이 있어. 도진의 눈에 슬픈 결의가 스쳤다.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뛰겠다고. 에밀리는 몸을 떨었다. 그 눈빛,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녹슨 철탑이 구름 위에 요새처럼 서 있었다. 저곳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도진과 에밀리는 가파른 능선을 탔다. 그때 노획한 무전기에서 한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도진, 듣고 있는 거 안다. 도진이 멈췄다. 한 대령, 아니, 매국노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말 조심하게. 난 자네를 구해주려는 거야. 그 미군 여자는 이중 간첩이야. 기밀을 훔쳤어. 그녀를 죽이고 USB를 가져오면 모든 걸 덮어주지. 진급도 시켜주겠네. 도진이 에밀리를 보았다. 그녀는 불안하게 그를 보고 있었다. 내가 바보로 보입니까? 도진이 비웃었다. 녹음 파일 다 들었소. 배신자는 당신이야. 아깝군. 한 대령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가장 아끼는 개였는데 주인을 물면 죽어야지. 산 뒤편에서 굉음이 들렸다. 검게 칠해진 공격 헬기 AH-1 코브라가 괴물처럼 솟아올랐다. 20밀민 기관포가 그들을 겨냥했다. 뛰어 드르륵 기관포가 땅을 갈아엎었다. 바위가 터져나갔다. 정상으로 가 빨리 지상에서는 용병들이, 하늘에선 헬기가, 완벽한 협공이었다. 갈림길에서 도진이 멈췄다. 그는 남은 폭약과 탄약이 든 가방을 에밀리에게 넘겼다. 이거 가지고 기지국으로 가. 발전기 돌리고 데이터 전송해. 당신은요, 내가 헬기를 유인할게. 저 좁은 협곡으로 끌고 가면 승산이 있어. 말도 안 돼요. 소총으로 헬기를 어떻게 잡아요? 에밀리가 울며 매달렸다. 에밀리 도진이 그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다. 사랑해. 그러니까 살아야 해. 가, 내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마. 그는 그녀에게 거칠게 키스하고 등산로 쪽으로 떠밀었다. 그리고는 반대편, 헬기가 있는 쪽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총을 난사했다. 이리 와나 여기 있다. 이 개자식들아. 헬기가 기술을 돌려 도진을 쫓았다. 에밀리는 눈물을 삼키며 정상으로 뛰었다. 도진은 설표처럼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뒤에서는 강철 괴물이 불을 뿜으며 쫓아오고 있었다. 콰광 포탄이 발 뒤꿈치를 물어뜯었다. 도진은 눈 구덩이로 몸을 날려 피했다. 그는 헬기를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는 좁은 협곡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돌풍이 심해 비행이 어려운 곳. 그곳이 유일한 무덤이었다. 더 가까이와 도진은 K 소총을 꽉 쥐었다. 남은 건 철갑탄 한 탄창뿐. 꼬리 날개 로터를 맞춰야 한다. 단 한 번의 기회. 헬기가 협곡으로 들어왔다. 조종사는 화력만 믿고 지형을 무시했다. 돌풍이 기체를 때렸다. 헬기가 휘청거렸다. 도진은 멈춰 섰다. 뒤를 돌아 당당하게 섰다. 숨을 멈추고 조준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타항 총알이 바람을 뚫고 날아갔다. 정확히 코브라 헬기의 꼬리 날개 회전축에 박혔다. 팍팍 불꽃이 튀었다. 꼬리 날개가 부서졌다. 균형을 잃은 헬기가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쾅. 헬기가 절벽에 충돌하며 거대한 불덩이가 되었다. 충격파가 도진을 덮쳤다. 그는 10미터를 날아가 바위에 부딪히고 눈밭에 떨어졌다.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피가 칠공에서 흘러나왔다. 갈비뼈가 더 부러졌다. 그는 타오르는 헬기를 보며 웃었다. 해냈다. 하지만 대가가 너무 컸다. 그리고 산 아래에서 보병 부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도지는 마지막 수류탄 안전핀에 손가락을 걸었다. 와라. 지옥으로 같이 가자. 정상에 도착한 에밀리는 폭발음을 들었다. 그녀는 기지국 발전기를 켰다. 데이터 전송 중. 10%, 20%. 그녀는 망원경으로 아래를 보았다. 도진이 쓰러져 있고 개미떼 같은 용병들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안 돼. 그녀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스키보드를 보았다. 미친 생각이 스쳤다. 데이터 전송 완료. 한 대령의 운명은 끝났다. 증거는 펜타곤과 청와대로 날아갔다. 하지만 에밀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무기고에서 찾은 M4A1 소총을 메고 스키를 신은 채 문을 박차고 나갔다. 아래에서는 용병이 도진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 내 남자 건드리지 마. 에밀리가 소리치며 수직에 가까운 설산을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녀는 프로 선수는 아니었지만 사랑과 절망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시속 80km로 질주하며 총을 쏘았다. 타타탕 하늘에서 내려온 여전사의 등장에 용병들이 당황했다. 도진을 죽이려던 놈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 에밀리는 볼링공처럼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스키를 벗어던지고 공중제비를 돌며 도진 옆에 착지했다. 에밀리 돌아온 거야. 도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말했잖아요. 살든 죽든 같이 한다고. 에밀리가 소리쳤다. 일어나요. 늑대 양반 아직 안 끝났어. 그녀의 등장은 최고의 각성제였다. 도진이 포효하며 일어났다. 죽은 놈의 총을 주워들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섰다. 20명의 용병이 그들을 둘러쌌다. 포위됐다. 무기 버려. 흉터 얼굴의 용병 대장이 소리쳤다. 포위. 도진이 피를 흘리며 웃었다. 착각하지 마. 우린 포위된 게 아냐. 사방이 표적일 뿐이지.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도진이 쏘면 에밀리가 장전하고 에밀리가 이동하면 도진이 엄호했다. 완벽한 살인 기계였다. 하지만 쪽수가 너무 많았다. 탄알이 떨어져 갔다. 마지막 한 발. 에밀리가 담담하게 말했다. 서로를 위해 남겨두기로 해요. 잡히긴 싫으니까. 그래, 함께 하자. 그들이 서로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대려는 순간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슈웅. 화광공대지 미사일이 용병들 머리 위로 떨어졌다. 하늘에 한미 연합 마크를 단 블랙호크 3대가 나타났다. 구원의 천사들이었다. 여기는 브라보 팀. 데이터 수신 완료. 지원군이 도착했다. 아군 고개 숙여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온 특수부대원들이 용병들을 쓸어버렸다. 상황은 종료된 듯했다. 하지만 흉터 얼굴 대장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독이 묻은 단검을 꺼내 들고 미친 듯이 에밀리에게 달려들었다. 죽어. 도진이 반응했다. 그는 에밀리를 밀쳐내고 대장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절벽 끝에서 뒹굴었다. 힘이 빠진 도진이 밀렸다. 칼끝이 도진의 목을 향해 내려왔다. 끝이다. 늑대 새끼. 도진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궁지에 몰리면 몸을 무기로 써라. 도진은 칼을 막던 손을 풀었다. 대신 놈의 팔을 자신 쪽으로 확 잡아당기며 고개를 틀었다. 칼이 눈밭에 꽂혔다. 그 힘을 이용해 도진은 다리를 들어 올려 놈의 배를 걷어찼다. 배대 뒤치기. 놈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 으아악. 비명소리가 절벽 아래로 사라졌다. 도진은 헐떡이며 파란 하늘을 보았다. 이겼다. 도진. 에밀리가 달려와 그를 살폈다. 괜찮아요. 졸려. 도진이 희미하게 웃었다. 경치. 좋네. 자면 안 돼요. 집에 가야죠. 에밀리가 그에게 키스했다. 구조대원이 도진을 들것에 실었다. 그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에밀리의 손을 꽉 잡았다. 놓지 마. 절대 안 놔요.
에밀리가 그의 손을 잡고 헬기에 올랐다. 3개월 후 서울.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한강 변에는 벚꽃이 만발했다. 국군 수도병원 병실. 강도진 소령 특진에 따은 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어깨는 비 오면 쑤시지만 움직이는데 지장은 없었다. 가슴에는 훈장이 달려 있었지만 그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다. 긴장되나요? 영웅님 문이 열리고 에밀리가 들어왔다. 군복이 아닌 하얀 원피스 차림. 긴 머리를 푼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왔어. 도진이 얼굴을 붉혔다. 전장에선 귀신 같던 남자가 여자 앞에선 쑥맥이었다. 저 내일 미국으로 돌아가요. 전출 명령이 났어요. 에밀리가 다가와 그의 넥타이를 고쳐주며 말했다. 도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 언제? 내일 아침? 정적이 흘렀다. 에밀리. 도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사선을 넘을 때 잡았던 그 손. 가지마. 명령인가요? 소령님. 에밀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니, 애원이야? 도진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다이아 반지가 아니었다. 설산에서 전투할 때 썼던 수류탄 안전핀으로 만든 투박한 반지였다. 난 가진 게 없어. 총밖에 모르는 재미없는 군인이야. 하지만 약속할게. 이 손, 절벽이든 눈보라 속이든 절대 놓지 않을게. 내가 당신을 구했으니 이번엔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주면 안 될까? 가지마. 에밀리가 웃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도진의 가슴을 툭 쳤다. 바보. 저번 주에 전역 신청서 냈어요. 한국에 남을 거예요. 미 대사관 보안 고문으로 스카우트 됐거든요. 도진이 멍하니 있다가 환하게 웃었다. 그가 에밀리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았다. 속였구나. 누가 그렇게 눈치가 없으래요. 에밀리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도진이 그녀를 내려놓고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 눈엔 차가운 눈보라 대신 따스한 봄볕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 내 손 놓지 않아줘서. 영원히 안 놓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더 이상 피 냄새도 눈물 맛도 나지 않는 달콤한 미래의 맛이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흩날렸다. 죽음의 겨울은 끝났다. 사랑이라는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강도진과 에밀리의 이야기는 단순히 총알이 빗발치고 헬기가 추락하는 액션 영화 같은 허구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가장 차갑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얼어붙지 않는 인간의 뜨거운 의지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태백산맥의 그 매서운 눈보라는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지도 모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 그리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두 주인공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편견의 극복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도진과 에밀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에밀리를 책상 물림이라 무시했고 에밀리는 도진을 꽉 막힌 구식 군인이라 비웃었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선을 긋곤 합니다.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은 계급장도, 국적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에밀리가 자신의 체온으로 도진을 살려내고 도진이 부러진 팔로 에밀리를 절벽에서 끌어올린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독불 장군처럼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약점을 내가 채워주고 나의 약점을 타인에게 맡길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선입견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요? 마음의 벽을 허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내 편을 얻게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도진이 절벽 끝에서 에밀리의 손을 잡으며 외쳤던 이 손 절대 놓지 마라는 절규는 단순히 에밀리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벼랑 끝에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외침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이지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차라리 손을 놓고 추락하는 것이 더 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이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겨울처럼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십시오. 두 사람이 버텨낸 그 긴 밤 끝에 결국 새벽이 찾아왔듯이 여러분의 시련 뒤에는 반드시 눈부신 봄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사람의 온기입니다.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아 생명을 유지했던 장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화되고 각자 도생을 강요하지만 결국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인간입니다.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춥더라도 남에게 옷을 벗어줄 수 있는 희생. 그리고 나의 차가운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사랑과 신뢰는 사치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누가 있나요? 혹시 삶의 눈보라 속에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손을 내미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강도진과 에밀리가 증명했듯이 함께 잡은 두 손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합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엔딩 장면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고난 끝에 반드시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씨가 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과 여운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힘이 되어준 존재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면책 조항 및 안내 본 영상에서 다룬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하여 창작된 허구이며 등장하는 인물, 지명, 단체, 사건 등은 실제와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이 콘텐츠는 오직 교육적 목적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이야기 속에 묘사된 군사작전이나 생존 기술, 의료 행위 등은 드라마적 연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위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지침을 따르셔야 합니다. 본 콘텐츠의 시청 및 청취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제작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